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친절한 지도교수 빵론입니다. 여기는 논문의 신 빵론 특강 강의실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학습할 주제는 변수 계산입니다. 통계분석 특강 기초편이고 변수 계산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 계산은 SPSS 프로그램 중에서 상단 메뉴에 변환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변환을 클릭을 하면 아래로 이제 그 세부 메뉴가 펼쳐지는데 거기에 첫 번째 하위 메뉴에 변수 계산이라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이 변수 계산이 어떤 기능인지 지금부터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뉴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변수를 각각의 이제 우리 SPSS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에 코딩 값을 집어넣으면 이제 변수가 하나씩 생성이 되잖아요. 그 변수들을 이제 서로 계산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이 논문에서 과연 어떨 때 활용이 될 수 있는가? 잘 알고 있어야지 기능만 알고 있어서 될 일은 아니고 변수 계산을 어떨 때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잘 알아야지 이 기능을 유용하게 또 적절하게 활용을 할 수 있겠죠. 예, 변수 계산이 이런 기능이 언제 필요한지 그것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의 이제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 경우는 우리가 이제 설문으로 이제 양적 자료를 수집을 했어요. 그럴 경우에 양적 자료는 이제 사칙 연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양적 자료를 사칙 연산을 통해서 새로운 변수를 생성해서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연구 주제를 정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게 이제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보리치의 요구도를 산출해야 될 경우, 또 BMI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다이어트에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BMI 지수가 뭔지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건데 이런 BMI 지수를 산출해서 이제 다른 변수하고의 관계를 영양 관계를 비교한다든지 검증한다든지 그럴 때도 이제 이런 변수 계산 기능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논문을 보면서 한번 구체적으로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것을 한번 제가 설명을 더 구체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리치 요구도 분석이라는 것은 정책의 어떤 우선순위를 이제 평가하기 위한 기법으로 활용이 되는 그런 이제 분석 기법입니다. 이 보리치 요구도를 구하는 산식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생겼어요. 또 복잡하게 이렇게 수식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중학교 정도의 산수 실력만 있으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제가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 요구도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는 요구도를 산출을 해야 되는데 이 요구도의 산출하는 값은 처음에 우리가 연구자가 이제 두 가지를 조사를 하게 돼요. 먼저 요구 능력 수준이라는 것을 이제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능력 수준을 조사를 해요. 그럼 이제 각각의 점수가 연구 대상자별로, 조사 대상자별로 하나의 값씩 생기겠죠. 그럼 그게 이제 100명이면은 요구 능력 수준의 점수가 100개가 생길 거고, 현재 능력 수준의 점수가 100개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 각각의 이제 조사 대상자별로 이제 RCL이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듯이 이제 요구 능력 수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요구 능력 수준에서 현재 능력 수준의 값을 뺀 값을 전체 다 합하고 그것을 다시 이제 요구 능력 수준의 평균, 능력 수준의 평균을 요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RCL의 위에다가 바가 쳐져 있는 요것은 평균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평균으로 곱하고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로 나눈 값 이게 이제 요구도입니다. 보리치의 요구도 값인데 우리가 이제 설문조사를 만약에 해서 얻은 값이 측정을 한 값이 요구되는 능력 수준의 값을 측정을 하고 또 현재 능력 수준의 값을 측정을 했다면
그 다음에 요구도 이 값은 어떻게 해요? 이 변수 계산 기능을 통해 가지고 SPSS에 있는 변수 계산 기능을 통해서 이 두 값을 뺀 뒤에 또 그거를 다 합계를 내고 거기에다 평균을 낸 값을 곱하고 또 그리고 난 뒤에 표본의 크기로 나누어서 이제 산출을 하는 거죠. 이렇게 뭔가를 뭐 빼고 더하고 합하고 평균을 내고 그 다음에 나누고 이럴 때 쓰는 기능이 이 각각의 변수를 그렇게 계산할 때 쓰는 기능이 변수 계산이라는 기능이다.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이렇게 이제 요구도 보리체 요구도 산출할 때 뭐 정책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산출하는 그런 이제 정책 논문을 완성하고자 할 때 뭐 정책 논문이라고 할 수는 없네요. 참 양적 연구 논문을 이제 그 작성하고자 할 때, 그럴 때 이런 이제 조사한 값을 변수 계산 기능을 활용해서 이런 요구도를 산출할 수 있다. 이 말이 이제 그 말인 거죠. 사칙 연산을 통해서 새로운 변수를 생성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런 연구에서는 새로운 변수가 뭐가 되죠? 요구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BMI 지수를 산출해서 뭐 역량관계를 검증한 그런 연구도 많아요. 대표적인 논문을 하나, 대표적인 건 아니죠. 제가 그냥 눈에 보이는 논문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뭐 이런 식으로 BMI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자, 이런 연구에서는 한번 볼까요? 음, 여기 보면은 이제 BMI 지수를 구하는 산식이 나와요. 이렇게. 이제 산식이 나오는데, BMI라는 것은 키와 몸무게를 이용을 해서 측정이 되는데 이제 키의 단위가 인치이고 몸무게의 단위가 파운드일 경우에는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에 다시 703을 곱해서 산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연구자는 그렇게 해서 처음에 이제 키와 각각의 연구 대상자에 대해서 키와 몸무게를 일단 조사한 값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요. 제가 지금 그런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키와 몸무게에 관련된 이런 데이터는 가지고 있을 거예요. 연구자가. 그런데 BMI 지수는 따로 조사한 게 없으면은 BMI 지수를 이제 산출하면 되는 겁니다. 연구자가. 자, 변환에 가서 상단 메뉴 변환을 클릭을 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세로 메뉴가 펼쳐지는데 그 중에서 변수 계산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변수 계산을 하는 창이 팝업 창이 뜨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대상 변수는 내가 새로이 생성할 변수의 이름을 적으면 되고 이 변수를 기존에 있는 변수 중에서 어떻게 변수들끼리를 뭐 계산해서 이 새로이 생성되는 변수로 할 것인지 그건 이제 여기 변수 계산에다가 입력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일단 대상 변수의 이름은 우리가 지금 BMI 지수를 만들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BMI 지수를 만드는 거니까 BMI라고 대상 변수 이름을 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숫자 표현식은 일단 키를 몸무게를 키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내가 몸무게를 이제 이 몸무게 변수를 숫자 표현식의 창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러면 몸무게를 이렇게 화살표를 이용해서 옮겨도 되고요. 아니면은 아니면은 몸무게를 더블 클릭을 하면 넘어갑니다. 이렇게 넘기고 아무튼 몸무게를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키의 제곱으로 나눈댔죠. 그래, 키의 제곱은 키를 2번 곱하면 되는 거니까 키를 넘기고 곱하기. 이게 여기에 보면 숫자 키패드 외에 전자계산기처럼 이렇게 이제 산식이 사칙 연산 뭐 그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할 수 있는 또 부등호 표시 같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키가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내가 필요한 이제 그 수식 기호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자, 키를 2번 곱해야 키의 제곱이 되니까 여기에서는 곱하기를 누르고 다시 키를 넘기면 되겠죠. 가로를 닫고 이러면 키의 제곱이 됩니다.
그럼 키의 제곱으로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누고 그 다음 곱하기 얼마 하랬죠? 703 하라고 했죠? 그럼 703을 곱했습니다. 이 703은 제가 지금은 숫자 키패드, 컴퓨터에 있는 숫자 키패드를 눌러서 703을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여기 있는 이 번호 단추를 눌러도 됩니다. 동일하게 할 수 있고요. 이렇게 703을 누르고 난 뒤에 이제 다 계산이 됐겠죠. 이제 수식은 숫자 표현식은 다 만들었죠. 그러면 확인을 누릅니다. 확인을 누르면은 새롭게 이렇게 제일 마지막에 BMI 지수에 관련된 변수가 생성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북에 가서 한번 볼까요? 여기에 가면 BMI 지수가 이렇게 쭉 표현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을 나는 지금 이거는 우울 변수인 거고 BMI 지수는 뭐 그냥 키하고 몸무게를 통해서 산출한 지수니까 여기 키하고 몸무게 다음에 꼭 표시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다른 방법으로 또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 변수 보기 탭에 가서 이제 내가 지금 새로이 생성하려는 변수의 위치 에 가서 여기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 이런 게 떠요. 이렇게 이런 메뉴가 뜨는데 여기서 변수 삽입을 누릅니다. 그러면은 variance의 이제 약자인 이제 BAR 그러니까 변수 0001번이다 뭐 이런 뜻이죠. 여기에다가 이제 내가 새로운 변수의 이름 BMI였죠. 그게 그러면 BMI 이렇게 변수 이름을 넣어주고 뭐 새롭게 아무튼 만들어 보는 거니까 요거하고 구분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new를 이제 집어넣어 봤습니다. 이렇게 BMI new라고 새로운 변수를 만들고 만들었을 경우에는 데이터북에 가면 이렇게 이제 변수는 생성이 돼 있어요. 그래 값이 아직까지 이제 코딩 값이 아무것도 없죠. 그거는 이제 내가 변환해서 변수 계산을 통해서 이제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새로이 정한 변수의 이름을 이제 써주는 거죠. 똑같이 써줘야 됩니다. BMI 언더바 new라고 했죠. 그리고 난 뒤 숫자 표현식은 기존에 있던 거 활용해서 확인을 누르면 여기에 이제 값이 그 코딩 값이 생성이 됩니다. 자, 확인을 눌러볼까요? 자, 짠 보면 여기에 생성이 됐죠. 이렇게 이 변환의 변수 계산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대상 변수가 어디에 나타나느냐, 내가 지정을 안 하고 변수 계산해서 그냥 바로 대상 변수의 이름을 집어넣고 숫자 표현식을 입력을 해서 확인을 누르면 모든 변수의 그 마지막 부분에 이 새로운 변수가 생성이 되고요. 내가 어떤 특정한 위치에 이 새롭게 생성되는 변수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그 특정 위치를 지정을 하고 거기에 변수 이름을 만들고 난 뒤에 변수 계산의 대상 변수 이름을 똑같이 입력을 해주면 내가 위치도 지정을 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그 기능도 꿀팁이니까 꼭 참고를 해 주십시오. 자, 이런 식으로 아무튼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이 변수 계산 기능이 필요한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설문으로 수집한 양적 자료를 사칙 연산을 통해서 새로운 변수를 생성할 때 또 새로운 변수를 생성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 꼭 필요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기능으로 어떨 때 또 쓸 수가 있을까? 이거는 이제 더 많이 쓰는 기능인데 이 경우는 뭐 보리치의 요구도를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뭐 정책 우선순위를 정하는 연구를 시행을 할 때, 아니면 BMI 지수 같이 이제 특별히 어떤 내가 수집한 자료를 특별히 계산을 해서 어떤 값을 산출해 내야 되는 그런 새로운 변수를 생성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만 이제 이 기능을 변수 계산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연구를 하다 보면 연구 소재 상관없이 뭐 회귀 분석을 하거나 이럴 때 또 이제 척도라는 것을 활용을 할 때, 자, 척도라는 것은 뭐죠? 이제 여러 개의 문항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개념을 측정하고자 할 때 그걸 이제 척도라고 부릅니다. 이런 척도를 사용할 경우에는 뭐 합계를 내거나 평균을 내거나
이럴 경우에 변수 계산 기능을 또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심리학 쪽에서 이제 자주 활용이 되는 그런 이제 척도 중에 대표적인 척도 중에 백우울증 척도가 있습니다. 이 이제 백우울증 척도의 경우에는 이제 총 문항이 21개 문항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21개 문항으로 되어 있고, 이 21개 문항에 대해서 설문 응답을 받고 난 뒤에 그 점수를 합해서 9점 이하이면 뭐 우울하지 않은 수준, 또 10에서 15점인 경우는 가벼운 우울증, 16에서 23점이면 우울증, 23점 이상이면 이제 중한 우울증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는 이제 기초가 되는 이 점수거든요. 이게 이제 그걸 판단하는 이제 우울증을 판단하는 점수 분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점수 분포를 만들려면 일단 다 더해야겠죠. 21개 문항에 이렇게 체크한 값을 측정한 값을 다 더해서 9점 이하인지 뭐 23점 이상인지 이런 걸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제가 데이터 보기에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처럼 제가 임의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자, 우울이라는 그런 척도, 이제 100의 우울증 척도를 활용을 해서 21개의 문항으로 이렇게 측정을 했다고 쳐요. 측정을 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4점 리커트 척도를 해서 0점에서 3점까지 이제 이렇게 응답자가 체크를 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그럼 코딩 값도 0에서 3까지 이렇게 이제 분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조사 대상자인 경우에 이 사람이 우울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결국은 뭐예요? 우울의 합을 구해야 되잖아요. 우울의 합. 그래야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우울의 합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 그때 이제 활용하는 게 변환 변수 계산이라는 겁니다. 이제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우울의 합이니까 우울, 한글로 우울 언더바 합 이렇게 정해 볼게요. 그리고 이제 합계를 여기다가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우울을 1번도 넣고 더하고 2번도 옮겨서 더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몇 개를 해야 됩니까? 21개를 다 해야겠죠. 너무 복잡하죠. 이제 좀 복잡하다기보단 지겹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엑셀처럼 이 SPSS도 이제 수식을 활용을 해서 함수를 활용해서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뭐 합계를 내는 거니까 당연히 sum을 집어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가로를 열고 이제 제일 첫 번째 변수를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칸 띄우고, 그 다음에 to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한 칸 띄우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변수, 이제 우울의 21번 변수죠. 이걸 다시 옮겨주고요. 그 다음에 가로를 닫으면 이게 우울의 1번부터 우울의 21번까지 있는 코딩 값을 다 더해달라 이런 뜻이에요. 이제 sum 가로 열고 첫 번째 변수에서 마지막 변수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면 합해달라 이런 소리입니다. 이렇게 이제 뭐 이게 잘 기억이 안 났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무식한 방법으로 하나씩 이렇게 더해서 옮겨줘야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이런 방법이 싫다면 머릿속에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SUM, SUM, 그다음에 우울 1번부터 이제 to, 우울 마지막까지 이렇게 해서 가로 닫고 이러면 확인을 눌러보면 이제 합계가 나오게 됩니다. 자, 합계가 실행됐다라는 것이 이제 출력 결과 창에 뜨고요. 데이터 보기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면 마지막에 가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첫 번째 응답자는 이 우울합의 점수가 20점입니다. 20점이면 이제 100의 판단 기준을 활용을 해서 20점인 경우에는 뭐죠? 16에서 23점 사이는 우울증이라고 했죠. 그러면 1번 이 응답 대상자는 우울증으로 판명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이럴 때 이렇게 변수들을 계산을 할 때도 이제 활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변수 계산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제일 많이 쓰이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어떤 척도의 합계를 구할 때, 척도의 평균을 구할 때도 쓰고, 또 이런 측정값의 합계나 평균을 이용해서 회귀 분석을 할 때에도 이 변수 계산 기능을 활용을 합니다. 자, 회귀 분석이라는 것은 나중에 또 이제 더 자세한 그 회귀 분석의 뭐 어떤 메커니즘이나 SPSS로 회귀 분석을 하는 방법은 별도의 동영상을 또 제작을 해서 게시를 하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아무튼 주제가 변수 계산 기능을 익히는 데 있으니까 이렇게 회귀 분석을 하는구나, 그냥 맛배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합계나 평균을 이용해서 회귀 분석을 한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뭐냐면은 이 각각의 측정값을 가지고 이제 회귀 분석이라는 것은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검증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여기 지금 BMI라는 것을 어떤 이제 양적 척도로 파악을 했으니까, 이런 BMI 지수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검증을 이제 하겠다는 그런 가설을 한번 세워보자고요. 그럴 경우에 이 BMI 지수를 우울 1번의 변수하고 회귀 분석을 하고, 또 우울 2번 변수하고 또 회귀 분석을 하고 그렇게 하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보통의 경우에 이렇게 이제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척도를 만들어서 그 세부 문항이 이제 복수 문항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이제 우울 1번부터 21번까지가 우울 척도에 속하는 세부 문항이잖아요. 이렇게 척도화된 경우에는 합계를 이렇게 내고요. 아니면은 평균을 내기도 합니다. 합계를 내거나 평균을 내는데, 100 우울 척도는 개발자가 합계를 이용해서 우울증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합계를 내는 것을 이제 선호를 하겠죠.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이 우울의 합과 BMI 지수하고 이제 회귀 분석에 투입을 하게 되거든요. 뭐 그럴 경우에 이제 회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계를 우리가 금방 배웠던 변수 계산의 방법으로 구해서 이제 활용을 한다. 뭐 아니면은 이제 평균을 내기도 하는데, 평균도 한번 내볼게요. 평균도 자주 내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제 변수 계산을 통해서 평균도 계산을 하니까 그 방법까지는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평균을 만약에 구할 때는 우울 평균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우울 평균이라고 대상 변수의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숫자 표현식에는 뭐겠습니까? 저기 엑셀에서는 average라는 단어를 쓰는데, SPSS에서는 mean을 이제 쓰면 됩니다. mean을 쓰고, 그 다음에 우울 1번에서 우울 21번까지는 그대로 이렇게 to를 활용을 해서 가로 안에다가 집어넣어 주면 된다. 그리고 이걸 이제 오류 없이 계산을 하려면은 우울 1, 우울 2 이런 식으로 어떤 이제는 특정한 형태를 따라서 변수 이름을 정해야 됩니다. 여기는 우울 1이라고 하고, 여기에는 우울 뭐 한글로 둘, 뭐 우울 한글로 셋 이래 놓으면 일정한 형태가 아니죠. 어떤 건 아라비아 숫자로 쓰고 어떤 것은 한글로 썼다면 안 되겠죠. 이렇게 일정한 형태를 취하고 있어야지 그것을 이제 SPSS 프로그램은 나열된 어떤 이제 척도의 그 뭐 순번이구나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뭐 합하거나 평균을 내거나 이런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평균 MEAN, mean을 집어넣어서 이런 수식으로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을 누르면 이제 평균값이 나오겠죠. 여기에 이제 우울 합 옆에 제일 마지막 변수 칸에 이제 이 우울 평균의 새로운 변수가 생성이 될 겁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확인 누르면 자, 우울 평균이 쭉 생겼죠. 이런 식으로 변수 계산이라는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변수 계산 기능은 우리가 논문을 쓸 때 어떨 때 활용을 할 수 있느냐, 대표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 뭐 제가 기억나는 것은 여러분들께 설명하기에 뭐 어떨 때 이걸 내가 썼지, 논문에서 어떨 때 썼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한 두 가지 경우
였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거는 뭐 책에 통계학 교재 같은데 상세히 설명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정리를 잘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건데, 두 가지 경우에 아무튼 다시 복습을 해보면은, 첫 번째는 설문으로 수집한 양적 자료를 사칙 연산을 통해서 새로운 변수를 생성해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럴 때 변수 계산 기능을 쓰기도 하고, 또 특정 척도라는 것은 어떤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복수의 문항을 사용한 것을 척도라고 하죠. 이런 특정 척도의 합계나 평균을 대표값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회귀 분석을 할 때, 그럴 때는 이 우울 전체의 변수, 21개의 변수에 대한 대표값으로 합이나 평균을 이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변수 계산이라는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